자, 최근 출시되는 차들을 보면은 굉장히 디자인이 획기적이거나 과격하거나 또 금방 바뀔 것 같은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보다 보면은 금방 질릴 것 같기도 하고 또 봐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차들은 저것도 분명 곧 바뀔 텐데 내 차 곧 구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 준비한 차는 바로 그런 생각에 딱 맞는 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르노 삼성의 SM6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준비한 차는 굉장히 미려한 디자인과 준수한 상품성이 특징인 르노 삼성의 SM6입니다. 이 SM6는 지난 2016년 3월 달에 최초로 출시가 됐고요. 작년 8월, 2020년 8월에 지금 보시는 디자인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된 지 무려 10달이나 지났는데 이걸 이제 와서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10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차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모든 게 이뻐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도 매력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얼핏 보기에는 이전 모델과 크게 변화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차를 도로에서 만나게 되면은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지 저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SM6는 이렇게 변화가 적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 차를 처음 출시를 했을 때부터 굉장히 디자인에 신경을 썼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죠. 이 차가 출시된 지가 이제 한 거의 5년, 6년 됐나요? 시간이 꽤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상당히 중후하면서도 매끈하고 또 스포티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디자인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 차가 출시됐을 때 구매하신 분들부터 최근에 이 차를 구매를 하신 분들까지 모두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 디자인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C 형태의 주간 주행등은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이 헤드램프는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하는 한층 더 똑똑한 헤드램프로 변경이 됐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역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날렵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징과 전체적인 형상,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라인 자체는 조금 더 날렵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한층 더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 LED 퓨어 비전이라고 하는 헤드램프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고급 브랜드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앞에 나보다 먼저 가는 차가 있거나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을 때, 사람이 지나갈 때 해당 부분을 비우고 빛을 비춰줘서 앞은 똑같이 밝게 밝혀주지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더 밝게 비춰주는 LED 매트릭스 비전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한쪽에 총 18개의 LED, 그러니까 양쪽을 합치면 총 36개의 LED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건데, 이 18개, 36개의 LED가 앞에 있는 이 상황을 세세하게 쪼개서 어떤 부분에게 어떤 조명을 비춰줄지, 이런 영역을 다중 레벨링을 통해서 굉장히 똑똑하게 비춰준다는 거죠. 저는 이 옆모습이 중형 세단으로서의 이 SM6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적용되어 있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하이랜드 실버라는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중형 세단 이상에서는 하얀색 또는 검은색, 굉장히 이 무채색의 기본적인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죠. 그런 색깔들과 비교를 해도 크게 튀지 않고 굉장히 무난한 그런 매력을 보여주는, 오래 보아도 질리지 않는 그런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는 세단으로서의 명확한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이 담겨있는 엔진 보닛, 사람이 탑승하게 되는 캐빈, 화물을 적재하는 트렁크까지 정확한 3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무거운 느낌, 중후한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크롬 라인으로 유리창을 감쌌다던가, 도어 핸들에 있는 크롬 라인, 하단 부분에 들어간 이렇게 캐릭터 라인, 샌더 쪽에 들어간 이런 포인트들을 이용을 해서 이 중후함 속에서도 또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하고 젊은 고객들에게까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SM6가 뭔가 복잡한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전공법, 정석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증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뒤쪽에서도 테일램프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테일램프의 이 그래픽 디자인이 완전히 다 LED로 변경이 된 거죠. LED로 변경이 되면서 한층 더 날카롭고 더 세련된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냈고요. 사실 이 차가 동급 경쟁 차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좌우 폭이 가장 넓은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크롬 라인을 쭉 길게 배치를 해놔서 한층 더 넓어 보이는, 그래서 중형 세단부터 중대형 세단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웅장한 느낌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아까 옆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중후함부터 젊은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날렵함, 세련된 스포티함까지 모두 다 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테일램프에도 그런 요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앞모습 이야기할 때 살짝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앞쪽과 뒤쪽 모두 순차적으로 전등이 되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장착이 되어 있죠. 방향 지시등 그리고 비상등을 작동을 할 때 모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이용을 해서 한층 더 세련되면서도 또 명확한 이 방향 지시,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특징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 뒤, 옆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이 차는 굉장히 중후하고 상당히 덩치감이 있으면서 또 웅장한 그런 멋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곳곳에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간 이 세련된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젊은 타겟들, 젊은 고객들까지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전천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SM6의 실내, 그 중에서도 일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내 역시 외관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알 같은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들이 재밌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냐면요, 대표적으로는 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많은 차들이 대부분의 이 기능을 이 센터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터치 버튼으로 이렇게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까지 다 포함된 거를 때려박은 모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화가 되는 것도 좋아요. 그래도 몇몇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버튼으로 분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사실 대부분의 기능들은 운전하면서 조작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하고 조작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에어컨 정도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 모델에서는 이 에어컨 공조장치마저 다 터치 스크린에 다 포함을 시켜 놨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이 공조장치를 다시 밖으로 꺼내 놨습니다. 이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이 이지 커넥트 시스템은 스마트폰 조작하듯이 굉장히 수월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오랫동안 보면서 조작을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 제조사 르노 삼성이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마트폰 조작하듯이 조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사용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T맵을 이 SM6는 기본 적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따로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해도 T맵, 핸드폰에 있는 T맵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수월하게 목적지 입력 그리고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목적지 안내, 이 내비게이션 화면은 요 가운데 있는 10.25인치 TFT 이 계기판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안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요 가운데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요 기어 레버 앞쪽에는 이 15W 출력의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전 모델에서는 여기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커버가 있으면은 대체로 다 이렇게 열어놓고서 그냥 수납 공간처럼 사용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수납 커버처럼 사용을 할 때 이 커버가 차지하는 부피가 상당합니다. 이 커버 때문에 이 잃어버리게 되는 공간이 꽤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SM6에서는 이 커버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충전 패드로 사용을 할 때 스마트폰을 넣고 빼는데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요. 수납 공간으로서도 조금 더 넓은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의 승용 라인업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전 라인업에 적용되어 있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SM6 같은 경우에는 동급 모델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13개의 스피커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 위쪽에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의 스피커 리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가 들려주는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균형감 잡힌 이 사운드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SM6의 2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열 역시 굉장히 정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무릎 공간이나 이런 탑승 공간부터 살펴보면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빠져있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앵글 확보를 위해서 이 헤드레스트, 조수석 헤드레스트를 제거를 해주긴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몸에 맞춰서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앉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공간도 이 정도, 2개 정도,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꽤 넉넉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 공간 역시 유럽에 태생을 둔 그런 브랜드 르노 그룹이잖아요. 그런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널찍한 그런 발 공간, 그리고 헤드레스트 공간도 손 하나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 역시 그렇게 좁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헤드레스트를 촬영을 위해서 분리를 했더니 더욱 넓어 보이는 이런 개방감까지 느껴져서 꽤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헤드레스트가 있다면 느낌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넓다라는 느낌이 엄청나게 확 깨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손잡이형, 포켓형 손잡이 수납 공간으로 하나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아래에도 컵홀더, 또 아래쪽에 있는 컵홀더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등받이를 내리면 나오는 요 공간에도 2개의 컵홀더 자리를 하고 있고, 요 앞쪽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꽂으면 굉장히 적합한 이런 수납 공간도 하나 자리를 하고 있고요. 앞좌석 등받이 쪽에 2개의 포켓, 한쪽에 하나씩 이 가죽 포켓도 자리를 하고 있어서 수납 공간은 꽤 넉넉하게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 컵홀더 뒤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도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럭셔리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트가 상당히 도톰한 편입니다. 시트뿐만 아니라 헤드레스트도 상당히 도톰한 편이고, 이런 시트의 착자감은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약간 회장님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덕분에 상당히 안락한 착자감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 실내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얇은 스폰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도톰하면서도 안락한 승차감을 전달해주는 이런 시트를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게까지 좁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면서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스펜션이라든가 차가 달려주는 성능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운전을 해보면서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SM6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파워트레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SM6는 총 2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하나는 1.4연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 TC260 모델이고요. 또 하나는 1.8L 가솔린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된 TC300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3L 엔진이 장착이 된 TC260 모델이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게트락에서 만들어진 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3이라는 배기량이 좀 힘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게트락 7단 DCT하고 조합이 돼서 최고 출력은 156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약 26.5kgPm를 발휘를 합니다. 이 마력만 보면 조금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토크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낮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배기량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꽤 넉넉한 그런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조사에서 밝힌 수치고 실제로 달려보면은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직접 주행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오르막길이나 뭐 고속으로 쭉 달려나갈 때나 어떤 경우에서도 그렇게까지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 1.3L 엔진은 르노그룹에서 독자 개발한 엔진은 아닙니다. 르노그룹하고 다임러그룹, 이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같이 합자 개발을 한 그런 엔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기술력 그리고 독일의 기술력, 두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이 기술력이 합쳐진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에 힘이 부족하다?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도 힘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확실하게 됐으니까요. 실내 정숙도 같은 경우에는 TC260하고 TC300하고 좀 분리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TC300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에 이 반대 음파를 내보내주는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TC260은 그 기능이 빠져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정숙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런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풍절음, 이런 소리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숙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차의 승차감은 이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논의가 활발한 부분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전 모델에서는 AM 링크라고 하는 다소 독특한 방식의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는 토션빔으로 다시 변경이 됐어요. 토션빔으로 변경이 되면서 각각의 관절부를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따지면 연골 같은 부분, 이 연결 부분을 부싱이라고 하죠. 이 부싱을 조금 더 대용량으로 변경을 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유체, 이 윤활의 역할을 해주는 이 유체를 더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개선된 유체와 더 커진 이 대용량의 부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이드로 부싱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토션빔이나 이렇게 각종 서스펜션,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잡고 이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서 댐퍼 모듈러 밸브 시스템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많이 건너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번에 이 시승 리뷰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일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 꽤 많은 거리를 이 차와 함께 했는데, 주행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승차감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딱히 든 적은 없었고, 고속도로 주행을 한다거나 시내에서 주행을 한다거나 할 때,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제한된 속도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행을 하면은 크게 불편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 그렇게까지 과속을 한다거나 엄청나게 빠르게 과속 방지턱을 넘어간다거나 폭주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주행 환경,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대중적인 이 주행 환경에서는 전혀 불편하다고 느낄 것이 없는 그런 승차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행감과 승차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형 세단으로서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진동과 소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도 그럭저럭 괜찮게 걸러주는 편이고요. 주행을 할 때 이 가속감, 그리고 코너를 돌거나 했을 때 이 코너링의 감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스무스하고 또 편안하게,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특징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르노 삼성의 중형 세단 SM6를 살펴봤습니다. 중형 세단으로 포지셔닝을 하고는 있지만 중형부터 준대형까지 골고루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좀 다재다능한 그런 모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국내 판매 가격은 TC260 모델이 2,450만원에서 3,265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TC3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73만원에서 3,422만원까지
조금 폭이 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살짝 높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형 세단부터 중대형 세단까지 폭넓게 커버를 할 수 있는 확장성, 굉장히 높은 효율, 중형 세단, 중대형 세단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중형 세단으로서 굉장히 정석적이고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의 매력도 충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SUV가 아무리 대세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세단의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 르노 3상의 SM6도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